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니 해도 대법원의 갑작스러운 어떤 뭐랄까요, 노선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예.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혀서 예. 예규를 가지고 이제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예.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예. 법관들에 의해서 이제 재판장들을 예. 고르도록 해놨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라는 것을 또 대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예. 셈이고요. 예. 무엇보다 법원 예규를 통해서 사무분담을 조정을 예.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모범적인 방식은 이 예규라는 것도 결국에는 법률 밑에 있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을 하고 예. 그 제정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 규칙 예. 또는 예규를 통해서 위임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완성도 있는 예. 법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이 말해서 듭니다. 신변 말씀은 지금 이 민주당 안을 대법원이 못 받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도 민주당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예, 주장되는 안에 예.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예. 본인들이 이제 예규로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내용에 있어서는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민주당 안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으면 왜 굳이 지금입니까? 얼마 전에 뭐 법원행정처장이 네. 나와서 여론의 질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네. 우리도 여러 가지 좀 방법을 강구하고 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늦었지만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내란 범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예. 다른 범죄랑 같이 병행해가지고 재판한다라는 그렇죠. 게 말이 안 되죠. 예, 이 전담재판부는 예. 전담해서 하는 거. 예. 그거는 꼭 필요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집중 심리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모양새가 제가 좀 걸려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이 예를 들어 위헌적 성격이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 법 넘어오면 받으면 될 걸. 지금이라도 뭘 하는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아이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뭘 또 하는 척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왜냐면 또 진작했어요, 진작. 진작했어야죠. 아니 근데 저는 이 과제는 남는다고 예. 보는 게 과거에 지기현 재판장이 지금 내란 재판을 집중적으로 예. 하고 있는데 전혀 신속하지 않게 예.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지기현 재판장에게 사건이 간 것도 예. 적시처리라고 하는 게 무작위 배당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 김용현 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그 재판부에다가 집중 배당을 하는 식으로 지금 예. 사건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성 시비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사법의 불신이 끝나지는 않는다.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에 했던 정치 개입 부분이 네. 남아 있고 또 지기현 재판장은 지금까지도 사건을 신속하게 끝내지 않고 있기 예. 때문에 적시 배당을 한 것 자체도 지금 본인 스스로 어기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더라도 예. 지금까지 사법부가 보여왔던 국민 불신을 초래한 예.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자정하는 길밖에 없다. 그럼 그 자정의 길은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있어서는 예. 본인이 관여하지 않는 방식의 예. 좀 선언적 차원에서도 본인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더 해야 예. 그 사법의 불신의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요. 아, 예. 예. 잘했다. 늦었지만 잘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과정은 그냥 진행되는 거죠, 이제? 아니 근데 예. 저는 민주당이 예. 내란 전담 재판과 관련된 법을 예.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것인가. 물론 예. 통과시키겠다고 하지만 지금 신변 말씀하셨지만 예. 예규로 하는 것보다는 예. 법으로 못 박아놓는 게 필요한 거 제가 아닌가요?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사법- 예. 예규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주 효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예규를 통해서 그냥 바꿔서 하겠다는 예. 것이고 원론대로 말하면요. 우리 헌법 27조에서는 법률로 정한 예. 절차에 따라서 예. 재판받도록 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론대로 말하면은 내용이 같다고 한다면은 예. 국회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도 다 정할 수 있는 건 예.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 예. 규칙에 위임을 하고 또 규칙에서도 예규를 통해 가지고 또 재임을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정상적인 법 단계설에 맞는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더 예. 모양이 좋다라는 예. 생각이 그걸 듭니다. 별도의 법안을 처리할 예.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예. 들고 예. 또 윤석열 측에서 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예. 혹시나 한도에서 또 받아들이면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사법부의 재량으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예. 굳이 뭐 이렇게 그래요? 법을 통과시킬 근데- 필요가 있을까? 예. 어제 민주당 대변인이 예. 이제 김어준 씨 방송 나가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법률안은 예.
사법부에 대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예. 경고성 성격이 강하다 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뭐 법이 통과되는 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냥 사법부에 맡겨두는 것이 어떨까 예. 그런 생각도 근데 해봅니다. 이제 사법부가 약간 이게 좀 시점 자체를 네. 뒤늦게 이제 국회에서 방망이 때리는 것만 나온 그랬어요, 상황에서 모양새가. 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도 또 국민들은 신뢰하기가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겠다는데 뭘 아니, 신뢰하기가 아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믿어요. 그 내용이 좀. 같다면 네. 민주적 정당성을 네. 가지고 하는 것이 헌법에 더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내용이 같다면 아무리 윤석열 측에서 위헌 심판을 제청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법으로 확정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말씀하신 예. 대로 법원에서도 이견이 예. 없다는 게 예. 지금 전제가 되고 그러니까요. 있다면은 예.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윤석열 쪽에서 그걸 그래서요. 안 받아들이면 되는 예. 것이고 그럼 재판 중단 문제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 지금 어떤 본인들도 이게 위헌 여지가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그렇다면 굳이 그 법률을 안 할 이유도 없다. 뭐 이런 위헌 생각들을- 여부는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에서 하기 아니, 때문에 그걸 제청부. 혹시나 또 뭐 받아들일 수 있으니 또 재판 늦어지면은 또 예. 국민들 얼마나 또 불안하고 아니 근데 화가 저는 나겠어요. 개별 네. 법과는 또 독립성이 있으니까 뭐 법원의 입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재판부가 아니 뭐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저는 헌법재판소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또 합헌 결정을 전 내릴 걸로 보기 네. 때문에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저는 조금 더 법원에서 예. 전향적인 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더 해야 된다. 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직위원 재판부는 판결 지금 걱정 없습니까 이제? 내립니까? 아 저는요 예. 직위원 그 재판장 따라 약속 지키나요? 뭐 지금 이제 네. 인사가 앞두고 네.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선고를 하지 않고 지금 인사 이동을 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오. 있기는 예, 한데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사법부의 이 예. 불신을 예. 감당하기가 전 어.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 참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뭐 지금 국회에서는 좀 우왕좌왕하긴 했습니다만은 사법부 나름대로 예.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예. 전 총리 재판을 불구속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속하게 엄정하게 한 부분이 예.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백대현 재판장이 네. 윤석열 씨와 관련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1월 16일에 16일. 선고를 하겠다고 그거 마친 거죠 날짜? 그 날짜를 이제 특검법에 네. 따른 그 네. 6개월 안에 하겠다고 네. 한 거기 때문에 이 두 재판장이 앞뒤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윤석열 씨 재판도 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손을 쓰기는 좀 쉽지 않은 예. 단계로 온 거 아니냐라는 약간 생각도 듭니다. 국민 입장에서 언론 입장에서 그러면 약간 안심은 되는 분위기예요 요새 여러 가지 걱정들이 지금. 그렇죠. 뭐 이제 예. 구속이 이제 끝나서 예.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활동받으면서 내란 재판을 받을 거냐, 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예, 만약 대법원에서 그렇습니다. 2월 초에 직위원 예.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1월 한 25일쯤 판사를 바꿔요. 예. 재판장을 바꿔요. 예. 그럼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 진짜. 뒤집어요. 그런 걸 예. 어떻게 감당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1심 판결 선고를 보고 예. 그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직위원 재판장 이거 선고도 안 하고 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해석이 따라붙냐면 직위원 재판장은 말 그대로 네.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 완포인트로 보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네. 사실 상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네. 만약에 한다면 네. 전 법원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야당 상황. 야당. 예. 예. 어떻습니까? 장사님? 난장판이죠. 예. 예. 심한 논쟁. 그럼 일단 난장판이면 제가 그냥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아, 그럼요. 네. 그런 의도가 뭐 정확해 예. 보이고. 글로 가겠다는 거죠. 예. 예. 김종인 최고위원에 대해서 몇 달이죠? 예. 뭐 2년. 간 당원권 권고. 정지를 했잖아요. 뭐 윤리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네. 자기네들끼리 다 끼리끼리 모여서 판단하는 예. 거니까. 결국에는 목적은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못하도록 쫓겨내게 하려고 하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을 따랐던 예. 따르고 있는 그런 세력들도 다 그냥 내쳐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서 김정혁 최고보다 더 높은 예.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 탈당 권고. 예. 탈당 그러면은- 권고. 예. 예. 그러니까 제명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그럼 근데 탈당 무리를 권고. 따지지 않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탈당 권고도 뭐 거의 제명 형식이죠. 예. 본인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열흘 후에는 예. 자동 탈당이 되기 때문에 탈당 권고는 권고가 아니군요 말 그대로. 거의 강제성이 있어요. 제명과 유사하죠. 예. 아, 그래요? 10일 후에는 아. 자동 탈당이에요.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권고인 줄 알고. 아닙니다. 아, 나 탈당 안 할래. 버틸 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쫓아내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야당? 한동훈 대표는 버티겠죠. 예. 그냥 뭐 탈당 권고해가지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자진해서 탈당할 생각은 없는 그럼 것 같고요. 소송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소송도 하고
이것이 부당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예. 계속해서 좀 싸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강하게 맞서. 그럼 야당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수순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산으로 예. 갔기 때문에 예. 뭐 산꼭대기에 가 있어가지고 예. 더 이상 뭐 갈 데는 없는 것 같고. 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리더십, 지도력에 대한 회의감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내년 2월 초에 예. 뭐 윤건희 부부라든지 한덕수 이런 사람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 나오게 됐을 예. 때 똑같은 메시지를 내면은 예. 그거는 당에 있는 뭐 상식적인 그런데 분들이 예. 그게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권력은 갖고 있어도 권위가 예. 없어지는 당 대표는 예.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버티면 되는 거 말씀드리지만 아닙니까 그거는? 버티는데 예를 들면 예. 이렇게 크게 올라온 말씀드려볼게요. 자리인데 내려갔으니. 버티겠죠. 예, 버티는데. 근데 이제 뭐 최고위원 몇 명이 이제 그만두고 예. 뭐 당직자들도 상식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대로 가다가 우리 지방선거 진다. 예. 우리 국민들한테 버림받는다. 나 예. 장동혁 체제에서 내가 당직 못 맡겠다. 예. 다 그냥 이렇게 던집니다. 예. 자기 혼자 뭐 최고위원회 할 거예요? 예.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김민수, 장해찬 그런 사람들을 뭐 사무총장 시키거나 예. 아니면 뭐 정치의장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또 예.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예를 들면 예. 연판장 같은 예. 형식으로 당대표 물러나라. 예. 그렇게 이제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예. 못 버팁니다. 버티고 싶어 예. 해도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것 같다라는 예. 예상이 들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 좀 극단적인 모습 보이잖아요. 자기 편만 지금 계속 임명을 하고 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몇몇 기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가 내년도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무죄가 나와서 방면될 것 같다, 풀려날 것 같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설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아, 예, 그러니까. 기자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니까 지금 장해찬 뭐 여연 부원장 예. 시키고 김민수 최고를 국민소통 특별위원장 예. 시키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더 예. 의지를 강하게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근데 그걸 진짜 기자들한테 얘기했다는 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아, 퍼져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뭐 네. 2월 위기설, 뭐 비대위설을 여러 차례 일각에서 주장을 그 하는데 일각이 저예요. 네, 근데 저는 생각이 네.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2월달 가보면 이제 예. 우리가 다 정답은 알게 글쎄요. 될 텐데 네,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 저는 일단 예. 장동혁 대표가 왜 버틴다고 보냐면요. 일단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예. 또 동시에 사퇴를 해야 예. 보궐선거 없이 지도부가 무너지는데 예. 문제는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예. 김재원 최고위원만 해도 안 물러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항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 지금 1.5선인데 예. 이분이 정치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올라온 당대표의 자리인데 그 의지를 내려놓겠습니까? 예. 본인의 대선 가도까지 이 당을 이용해서라도 본인은 끝까지 본인의 예. 정치 행로를 열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더 강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가장 심각한데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사무처에서 들고 일어나든 뭐 예.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는 건 좋은데 예. 뭐 그렇게 할지도 의문이지만은요. 결국 대안이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럼 누굴 대안으로 할 것이냐. 지금은요. 조갑재 선생님 같은 분은요. 네. 김종인 위원장 차출설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흘러간 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신선함도 없고 대안으로서 예.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대안이 없으니까 저는 못 일어난다라고 예. 저는 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제 1월이나 2월쯤에 이제 내란 관련된 재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할지 뻔히 보이잖아요. 어차피 재판은 3심이고 네. 3세판이다. 1심만 갖고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우리는 인정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물쩍 미꾸라지처럼 넘어갈 거예요. 네. 이걸 뭐 한두 번 속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장성철 소장님과는 좀 견해가 그래요? 많이 다르다. 어떻습니까? 이 라는 반론에 말씀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신인규 예. 변호사님의 예. 전망이 정상적이죠. 예. 저게 이제 상식적인 예. 것 같고 국민의힘 예. 보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됐으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저의 바람과 희망도 바람이 좀 바람 섞인 전망이시군요. 또 들어가 있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왜냐하면은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게 레거시 미디어 뭐 조중동 네. 사설을 통해서 지금 13번째 예. 장동혁 그러면 안 돼.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네. 막 이런 계속 공격하는 예. 사설 칼럼 쓰고 있고 당의 의원들도 예. 뭐 찐윤이었던 분들, 예. TK에 있는 분들도 자꾸 목소리 낸단 말이에요. 예. 장동혁 당시 그러면 잘못이야. 안 돼.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폭발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 선을 이제 넘게 되면은 예. 그것을 아마 못 견딜 거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누가 와도
장동혁 대표보다는 낫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올 사람도 의문인데다가 소통 얘기하셨는데 소통위원장이 김민수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소통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다 장동혁 체제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장 소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물론 뭐 희망적 사고도 일부 들어갔다 하셨습니다만은 당이 그래도 건강성이 아주 일부라도 남아 있어서 자정작용이라는 게 된다면은 당연히 들고 일어나는 게 맞죠. 출마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맞는데 아마 지금은 저는 공천도요. 장동혁 체제의 DNA를 가진 사람들만 공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출마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생명력이 이미 저는 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변수가 일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그게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거의 대승을 했잖아요. 시군구 의원뿐만이 아니라 기초광역단체장 그분들이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행보를 하면 우리는 선거 못 치른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현역인 분들을 어떻게 잘라낼 거냐고. 그것도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또 하나의 어떤 그 질문이요. 장해찬 부원장이 여기 나와서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름을 짜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화제가 됐죠. 예, 고름을 짜낸다. 고름을 짜내고 나서 이제 중도를 포용하기 위해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이 게임만 하고 예. 뭐 밤에 그냥 운동만 하고 그런 학생이 갑자기 내가 시험 앞두고 열심히 공부할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냥 계속 게임하고 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겠다라는 것은 의지일 뿐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중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랑은 좀 다른 것 어떻게 같아요. 다릅니까? 보다도 그냥 한동훈 대표 미워하고 보다도 윤석열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해찬 씨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원한과 보복 심리가 있잖아요. 본인 거의 배지 달았는데 그냥 공천을 취소해버렸잖아요. 원한과 보복을 가진 사람의 그 반응과 메시지에 대해서 참 평가하기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뭐 고름이라는 비유도 좀 맞지 않지만 저는 용종 같아요. 그 용종 수준의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고름에 비유하는 것도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술을 해서 고름을 짜낸다라는 것은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차원에서 물리력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선한 의사로 보이지 않아요. 같은 칼을 들고 있지만 거의 강도나 조직폭력배로 지금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름을 짜는 주체 자체가 일단 저는 용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리 그렇게 뭐 고름을 짜내고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뭐 생명력을 거의 잃은 지 오래됐다. 글쎄요, 저는 상당히 비판적인데 당명 바꿉니까? 지금 뭐 당원 투표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똑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고 메시지가 똑같은데 당명만 바꾼다고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 그래서요. 제가요 빠마하고 화장하고 빨간 립스틱 바르고 치마 입어요. 그럼 저를 여자로 보겠습니까? 여성으로? 저랑 똑같죠. 아니, 본질은 안 변해요. 장 소장님이 빠마하고 치마 입으면 그래도 많이 변하는 거지만 저는 식당이 똑같이 주인도 똑같고 메뉴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간판 하나 뚝 바꿨다고 뭐 왜 저 간판을 바꾸려고 그러죠? 간판을 바꿔야 또 이제 여러 가지 비자금도 챙길 수 있나 보죠. 근데 완벽한 옛날 방식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뭐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상복 입고 당명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분치를 했던 건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고리타분하게 보는 면도 있고요. 그래도 과거에는 무릎이라도 꿇으면서 당명을 바꿨는데 지금은 뻣뻣하게 목 들고 세워가지고 윤어게인을 외치다가 갑자기 이제 고름 다 짰으니까 이제 와서 당명 바꾸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식의 희망적 사고를 녹여낸다면 그게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하느냐라는 저는 가중처벌을 더 받지 않을까. 자, 두 분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명을 바꾸겠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예요? 김종인, 이준석, 한동훈의 흔적을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아, 또 그런 의미가 있군요. 아니 김종인 뭐 그다음에 이준석 체제에서 당명이 바뀌었잖아요. 김종인 체제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부정하는 게 왜겠어요? 윤어게인당 더 철저하게 그걸로 가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막 민주당 내 몇몇 의원들은 윤어게인당으로 이름 바꿔라 이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보통 당명을 바꾸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왔습니다. 윤어게인 이런 세력과 절연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세력과 절연하겠습니다. 우리 반헌법적인 세력과 절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더 그거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는 있군요. 거지. 어떤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랑 김문수 이 연합은 가시화되는 겁니까? 아니 그냥 그거는 네. 한번 2호회라고 네. 뭐 전직 당협위원장 아니 둘이 정치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가능하다고 네. 보여져요. 네. 근데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모임에 네. 그냥 우연찮게 만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서로 오는지를 몰랐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엔 네. 본인이 대선 시절에도 한동훈 같이 선거운동 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고 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도 정치적으로 결합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한동훈 건가요?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둘 다? 그런데 네. 세력이 둘 다 부족해요. 네. 김문수 전 그 후보를 네. 따르는 국회의원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힘을 가지려면 네. 지역적인 확고한 기반이 있든지 예. 뭐 전국적인 예. 여론이 높든지 예. 지지율이 높든지 아니면은 정말 국회의원 따르는 사람들이 네. 많든지 새가 있든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김문수 전 후보에게는 없잖아요. 예. 그냥 메시지만 있단 예. 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만 있단 말이에요. 예. 현실적으로 두 분이 합치더라도 예. 그렇게 뭐 영향력이나 파괴력은 있어 보이지 자, 않아요. 그럼 윤호개인 세력 말고 신변 보시기에는 한동훈 쪽으로 좀 이렇게 결집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미 승패는 다 네. 끝나 있고요.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당에서 축출되면 네. 아마 그 다음 정치 행보를 어떻게 열어갈 네. 것인지를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결합도 네.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 네. 원칙과 가치 없는 말 네. 그대로 장동혁 대표에 대항하기 위한 반장연대잖아요. 예. 아니,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 반문연대로 해가지고 만든 게 누굽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치를 야합과 구태적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저는 어제 그 두 분이 손잡으면서 또 김문수 전 장관은 한동훈 대표에게 보배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예. 저는 두 분에게도 이건 안 좋은 결합이고 예. 또 특히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들 앞에 네. 설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결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은 굉장한 마이너스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네. 좀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하는 세력들이 힘을 예. 합치는 것은 그래도 당을 변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라고 희망적인 근데 전망을 안티 해봅니다. 연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를 거부하기 위해서 예. 반장을 하기 위한 연대. 이거는 뭐 구조적인 한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반장이라고 그러니까 저 같잖아요. 아 반대를 한다는 뜻에서 장동혁이라고 네, 얘기했어요. 큰 의미가 없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